바이든이 북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이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 금지법을 갖다가 만든 부분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 한국 정권에 대한 청문회를 한다.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민주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방침에 거꾸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권이 들어섰을 때 대북 제재 외에는 방법이 없다.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 가겠다. 그런 지금 입장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의 북핵 해법이 이란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란식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란은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이 합리적으로 실제로 그 자신들이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말은 해왔지요. 근데 북한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북한 문제의 핵심은 대북 제재가 우선이 되면서 압력을 가하면서 북한의 핵 폐기 노력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선적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대화가 되어 갈 거라는 거예요. 이란은 실질적으로 우라늄을 감축하고 원심 분리기도 줄이고 그래서 이란이 핵 사찰을 받겠다. IAEA에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나섰어요. 근데 북한이 이렇게 이란처럼 이런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북한 핵과 이란 핵은 다르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시범적으로 북한에도 이란처럼 가보자 하지만 이란처럼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북은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굳혀가면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북의 지위를 인정해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미국이 이 북한을 이란처럼 해결하지는 못할 거라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은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지금 가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이고 그 부분에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코로나로 사실상 이 북중 국경이 차단됐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연료나 식량이나 그 외에 현금은 북과 중국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대북 제재를 하려면 중국은 쇼하는 척 하지만은 실제로 중국이 북한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뒤로 모든 것을 대해주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해서 2만 명의 노동자들을 계속 중국이 고용해서 페이를 주고 또 작년에만 북한에서 555차례 중국으로 석탄 등 물품을 운반하는 선박이 목격됐다는 거예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북한이 말 안 듣는 사나운 동네의 명견이에요. 근데 이 개한테 이 동네 유기견인데 먹이를 중국이 줘요. 그래서 나 말고 다른 놈은 다 물고 뜯고 겁줘라. 이런 용도로 지금 특히 북한을 풀어가지고 미군이 주둔하는 남한 부분에서 북한이 계속 압박을 넣어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만들면 즉 한국이 남한조차도 앞으로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많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실제로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중국의 도움을 얻어서 북한을 압박한다라는 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서 이제 바이든 측이 딜레마에 빠져 있지요. 결국은 바이든이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겠지만은 또 할 수 있는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압박을 통해서 중국을 더 압력을 강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과 거래를 실행하고 있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국의 민간 은행과 민간 기업이 아니라
중국에는 모든 은행과 기업들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통제합니다. 그 민간기구나 민간단체인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민간 회사들을 보고 북한에 석탄을 사주고 2배, 3배의 돈을 주라. 북한의 정제유 배를 공해상에서 넘겨주라고 그 회사들에게 오다를 주고 또 돈도 중국 정부가 줍니다. 그럼 이런 거래를 위해서 돈을 주는 방법도 중국의 은행들을 통해서 북한으로 몇 바퀴 돌려가지고 보내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이제 강하게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에는 대북 압박이 매우 강해질 거다. 그래서 북한의 약속에 지친 민주당이 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하고 압박을 통해서 지금 북한 부분에서 꼼짝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 세컨드리 보이콧 이야기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는 트럼프 이후에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제가 재작년에 엄청나게 주장한 건데 한국 정권이 정보기관 등을 통해 북한에 석탄을 사주고 있다. 그래서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사주고 있다. 지금 몇 개 적발이 되었지요. 자, 전부 개인이 저지른 것처럼 만들고 사법 처리를 하는 척 했지만 다 저거가 시켜서 가짜 회사 만들어서 해놓고 사법 처리가 되겠습니까? 허지부지 했고 양심 선언하려고 하는 여자 사장 하나만 국민 참여 재판하는 요구하는 사람한테만 지금 사법 처리를 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허지부지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정제유를 한국 배가 공해상에서 유조선이 싣고 나가서 뒤에 그림처럼 붙어가지고 북한에다가 기름을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일본이나 미국에 의해서 수차례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해상으로 나가기까지 이 항적 추적 장치를 끄고 좌표를 찍은 지점에 가면 거기서 북한 배를 만나가지고 넘겨준다는 거죠. 정제유를 북한 배에 ship to ship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한국이 북한에 기름을 주고 있다. 자, 이거 돈 받겠습니까? 누가 봐도 공짜로고 또 정부의 공공기관인 지방의 유류 저장 회사에서 기름을 빼가지고 넘겨주는 일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처지부지 되었고 또 이런데 적발된 배가 부산의 모처의 정보기관의 관리하에 숨겨져 있다가 중동으로 팔려져 나간다는 것도 제가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사실 따지고 들어갈 때 감당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6월에 우리가 6월 22일 날 홍대 앞에서 대북 밀무역을 중단하라고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대북 밀무역이 진행되고 있는 증거가 나왔어요. 한국 국적의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 L호, 이건 유조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조선 탱크 유조선이 12월 12일 날 불과 열흘쯤 전입니다. 마카오 인근 이 해상에서 그 주변에서 북한 배를 만나서 잘 넘겨줘요. 중국 해경이 그 배를 덮쳐서 억류를 했다는 거예요. 9,000톤급의 유조선이고 한국인 4명 해서 배에 선원이 20명 있었는데 이거를 바다 위에서 유엔이 금지하는 선박간 환적 ship to ship transfer라고 하죠. 그래서 배 대 배로서의 해상 이 환적을 했다. 그래서 북한에 석유를 팔았다라고 하는 혐의로 중국이 이걸 포착하고 지켜보면서 추적하다가 붙들어 가지고 끌고 가서 일주일 동안 배를 조사 검색하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자, 북한은 유엔에 의해서 1년에 50만 배럴의 필수적인 부분만 정제유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밀무역을 통해 160만 배럴쯤 받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양의 밀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 국경을 통해서 북한의 이제 차량이나 뭐 이런 연료로 쓰는 기름은
밸브로 주니까요. 그거는 중국이 일정하게 주는 양을 속일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 통제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송유관을 통해서 북중간에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는 바다 위에서 백길이 만나가지고 기름을 옮겨 실어서 지금 밀수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2018년에 이런 선박 대 선박 환적으로 북한에 지금 기름을 주고 있다는 게 일본 미국에 의해서 포착이 됐고, 심지어 일본 자위대의 순시선에서 사진까지 찍히기도 했지요. 중국이 사실상 한국의 대북 밀무역에 대해서는 같이 이 문정권과 중국이 팀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국이 중국 배를 사오고 중국 회사로 위장해서 북한에 주고 했는데 왜 갑자기 한국 배를 잡았을까? 둘 다 북한에 뭘 주고 싶어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거는 뭔가 하면 미국이 세컨드리 보이콧을 북한에 밀무역을 한다고 증거를 지금 잡고 중국에 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자기들하고 가까이 지내던 한국 배를 하나 잡아가지고 사사시 틀어놓고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세컨드리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면 중국이 한국 배를 앞에 올리면서 이 배하고 연관된 회사, 은행들, 기관들도 다 사법 처리해라. 세컨드리 보이콧해라.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의 은행, 한국의 대형 정유 관련 회사, 이제 이런 데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심지어 한국의 정부 기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바이든 정권 때는 트럼프는 중국하고 싸우는 척 하지만은 뒤로 자기 딸 사이 시켜서 거래를 주고받았지요. 크게 싸울 듯이 막 프로레슬링 하듯이 고함 치고는 개처량하고 이럴 때는 막상 올라가면 적당히 그냥 하고 말았어요. 근데 바이든 쪽은 진짜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문제다. 중국을 갖다가 우리가 세컨드리 보이콧으로 제재하겠다고 지금 나올 것 같으니까 중국이 한국을 잡아가지고 요놈부터 처리하고 나면 우리도 받아들일게. 지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중국이 아주 교묘한 작전을 쓰는데요. 아직까지도 문가리 정권이 정신 못 차리고 대북 밀무역을 하고 있다? 이건 나중에 정말 대북 밀무역에 관련된 모든 자들을 간첩 혐의로, 이거 간첩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유엔은 게리를 속이고 북한에다가 기름 주는 놈이 간첩이 아니면 누가 간첩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원도 간첩이고요. 이 회사도 간첩이고 배 주인도 간첩이고 정보기관도 간첩이고 정보기관이 시켰겠죠. 그래서 이 간첩들 지시한 사람도 간첩이에요. 그래서 이 간첩들을 다 잡아서 사법 처리를 이거는 시효에 없이 관계없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핵명 21이요. 기어코 이 간첩들을 사법 처리하는데 앞장설 겁니다.